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위례역 상권에 나와 봤는데요. 오늘 위례 신도시 상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위례역 같은 경우는 21년 12월에 개통이 됐어요. 개통되고 나서는 초반에는 6,000명 정도의 승하차 인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22년도에는 9,000명까지 상승하게 됐고 2023년에는 13,000명 정도까지 승하차 인원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25년에 이제 트램이 개통하게 되면은 지금의 승하차 인원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지금 남위례역 상권을 좀 주말에 나와 본 건데 보게 되면은 일부 가게들은 예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도 아우어 베이커리도 상당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상태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어포트 같은 경우는 주차 접근성이 되게 용이한 장소라서 그런 부분도 사람들이 직갱력을 갖추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책을 쓸 때만 해도 남위례역 상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는 8호선에 대한 연장 개통된 것만으로는 위례 신도시 사람들의 동선이 이쪽으로 향하기가 좀 불편한 구조라는 거죠. 실제 지금도 위례 신도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남위례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야 뭐 도보로 접근할 수 있다 치지만은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트램이 25년 12월에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앞에 보는 곳이 이제 트램이 공사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한참 공사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가에 고층부는 비어있는 공간들이 아직 많기는 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공간들이 비어 있지만은 반면에 또 운영이 잘 되는 곳들은 잘 살아남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현재 상권은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은 거죠. 20년도 기점으로 치면은 벌써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일반적으로 신도시 상권을 볼 때는 초반에 진입하지 말고 3년이나 5년 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안정적인 시작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 24년 8월 시점도 충분히 그 시기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보다 임차 시세가 많이 떨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권리금을 주지 않고도 공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현재 이 상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게 4곳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남위례 상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트램길을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위례 중앙광장 쪽 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위례 중앙광장에서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위례 창곡 상권이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스타필드 시티 위례, 그리고 북위례 상권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4개 파트로 구성이 되고 있는 그런 전체 상권에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지금 있는 남위례역 상권, 그리고 지금 트램길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위례 중앙광장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실이 분명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를 현장에서도 볼 수 있고 이제 오픈업을 통한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위례 서일로 상권으로 제가 걸어갈 건데요. 제가 아까 트램이 개통되면 변화가 예상되는 2개의 지역을 위례 중앙광장 상권과 남위례역 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램이 개통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8호선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8호선과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거는요, 8호선을 통해서 환승할 수 있는 2호선 잠실, 그리고 9호선 석촌역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라는 거고요. 과거에는 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중앙광장 라인의 트램 라인을 따라서 생활동선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호선 연장 개통만으로 누리지 못했었던 교통 접근성의 어떤 호재가 이제서야 완성되는 모습을 이제 내년
12월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연장될 수도 있겠죠. 공사라는 게 보통 지연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도 늦어도 26년에는 트램을 통한 위례 신도시 사람들의 어떤 소비 패턴과 생활 동선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례 서일로 남이래역 같은 경우는 1년 정도가 지나게 됐을 때는 보다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권 분석을 할 때 데이터를 좀 열심히 보는 편인데요. 유심히 보는 데이터 중 하나가 이제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에요. 새로운 대중교통이 생겼어요. 개통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개통이 되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역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기게 되면은 그 승하차 인원도 한 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올라나가는 것처럼 하나씩 단계별로 상승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트램이 없는 상황에서의 남위례역도 초창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6,000명의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고 그 다음 연도에는 9,000명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2년이 더 지났을 때는 이제 13,000명 수준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분명 24년에도 23년 대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남이래역을 이용하고 있을 거고 25년이 됐을 때 트램이 개통하게 되면은 원래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이동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트램이 있는 상가가 있는 공간까지 걸어와서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이 새롭게 생겨났을 때 그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상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일은 아니에요. 제가 날짜로 치면 24년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일부러 현장을 좀 나와 봤고요. 보통 평일의 모습은 지금보다는 더 사람이 적겠죠. 지금 있는 위례 서일로 상권은 컨텐츠의 매력도가 중요한 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고객의 동선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곳으로 찾아오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가주택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카페, 그리고 고깃집, 식사할 수 있는 식당들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차량 관련 업종들도 이런 상가주택 상권을 선호합니다. 왜냐, 차량 접근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외장 관리, 튜닝 이런 공간들을 상가주택이 밀집된 상권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운동 관련 시설들도 상가주택 1층에 많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이제 1대1 PT샵이라든가 필라테스 공간도 상업 지역에 있는 공간에서는 1층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임차료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임차 조건이 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시설들이 1층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상권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할 때 신도시 상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미래의 기준을 두지 말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초보 창업자들 그리고 상가 투자에 대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실수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격이 대중교통이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대단지가 생겨난다던가 그런 호재를 미리 듣고 그 위치를 선점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위험할 수밖에 없는 판단인 게 지금 남이래역 상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3년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밀집돼 있다던가 주말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남이래역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던가 그렇지 않고 상당히 조용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하지만 3년,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신도시 상권은 고객들의 동선이 어디로 만들어질지 초보자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었던 고객 동선과 실제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면은 나는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한 상가인데 실제로는 메인이 아니라 고객을 등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측을 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권이 좀 형성이 된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콘텐츠들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진행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상가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공급 자체가 적어서 입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공급 자체는 많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상권이지만 언제 이 상권에 진입했는지에 따라서 누군가는 좀 더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 제가 14시부터 지금 17시까지 이렇게 남일의 상권을 보고 있는데 저녁이 되니 점점 요 인근 상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주거 상권의 경우에는 주말에 소비가 좀 더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 각 상권의 시간대별 모습이 어떤지를 좀 눈으로 담는 그런 것도 좀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지난주에 좀 비가 오고 좀 시원해지긴 했는데 지금도 좀만 밖을 걸어 다녀도 땀이 삐질삐질 나네요.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트램이 생겨날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완공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 트램 주변으로 동선이 몰리게 됩니다. 이게 생활 동선이에요. 제가 강의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생활 동선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주요 시설물과 대중교통의 연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호선 남일해역이 분명히 있긴 했는데 접근성이 워낙에 불편했었기 때문에 고객 동선이 위례 신도시에서부터 강하게 형성되지 않았었고, 앞으로 트램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위례 신도시 주민들과 트램 8호선 이런 연계성이 생기기 때문에요. 특히 위례 중앙광장 그리고 남일해역 인근의 상권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염두할 점은요, 지금 상가 자체에 공급이 많이 있는 상태예요. 남일해 자체가. 그래서 무작정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남일해 상권 지금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구성할 건지를 생각하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반복되는 것 같아요. 상권 분석은 콘텐츠와 부동산의 조합이다. 부동산적인 호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과 맞는 콘텐츠를 내가 잘 기획을 해서 들어오는 게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공실이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공실이 많지만 이 안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결국 자본주의 경제는 끊임없는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는지에 따라서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는 거고요. 부자창업 스쿨 채널에서는 이제 상권 분석 관련된 인사이트나 지금처럼 현장의 모습들을 담는 내용들을 앞으로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덥네요.